여러분,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 소리내면서 잠에서 깨본 적 있으신가요? 그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죠. 이전 영상에서 종아리나 다리 등에 쥐나는 것을 예방이나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자를 물에 삶지 말고 찌거나 구워 드셔야 좋다고 소개해드렸었는데요. 혈당 걱정 없으신 분은 이와 같이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감자가 종아리쥐 다리쥐에 좋다고 해서 먹자니 혈당이 걱정되는 분도 계시지요.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은 감자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와 속쓰림이 자주 발생하고 위장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감자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모두 아시게 되고 앞으로 아주 건강하게 감자를 드시게 될 겁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고 건강하세요. 감자는 손쉽게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몸에 그렇게 좋은 성분은 없을 거라는 인식으로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감자는 플라보노이드, 비타민C 등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 마그네슘, 칼륨 등이 풍부한 영양 덩어리입니다. 특히 껍질에 이러한 성분들이 더욱 풍부한데요. 이러한 영양 성분을 제대로 섭취하려면 껍질을 벗기지 않고 통째로 조리해야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조리할 때 영양 성분이 많이 빠져나오는데 껍질째 조리하면 껍질이 이를 막아주어 잘 보존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껍질과 함께 조리하더라도 물에 삶는 것보다 찌거나 굽는 것이 영양 손실을 더 많이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껍질 질감이 싫으시면 찐 다음 껍질을 벗겨 드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감자는 먹는 방법에 따라 혈당을 올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아시나요? 감자는 조리 방법에 크게 영향받는 음식이라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능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은 감자를 혈당지수 낮은 음식으로 만들어서 드셔야 합니다. 조리 시간이 짧을수록 혈당지수를 낮게 만드는 조리법입니다. 압력솥에 찌거나 찬물에 삶는 방법이 조리 시간이 짧으므로 혈당지수 낮추는데 좋은 방법인데요. 위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물에 삶는 조리법은 영양 손실이 많기 때문에 비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감자를 조리할 때 영양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찌거나 굽는 방법이 좋으며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은 조리 시간이 긴 굽는 방법보다 찌는 방법이 좋고 특히 찜기에 찌는 방법보다는 압력솥에 찌는 것이 혈당 관리에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굽거나 찜기에 찌는 것보다 압력으로 찌면 혈당 지수가 내려가는 것이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혈당 지수의 중요한 또 한 가지는 감자를 쪄서 바로 뜨겁게 드시는 것이 아니고 냉장고에서 보관한 다음 드시는 것인데요. 감자를 조리 후 따뜻할 때는 저항성 전분 함량이 낮지만 식으면 저항성 전분이 다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항성 전분이 가장 활성화되는 온도는 1도에서 4도 사이이며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상온에서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 2배, 냉장고에서 식히면 3배 정도로 증가해 혈당 지수를 40%까지 내려준다고 합니다. 찐 감자 혈당 지수는 평균 82로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으로 들어가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꺼리는 음식인데요. 이 감자를 냉장 보관 후에 드시면 혈당 지수가 49까지 내려가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저항성 전분에 대해서 알아보면 전분은 탄수화물이라서 소화 흡수가 빨라 혈당을 올리지만 저항성 전분은 말 그대로 소화효소의 저항에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가서 대장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대장 내 유익한 박테리아가 잘 자라게 하며 식이섬유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박테리아가 단쇄지방산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단쇄지방산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궤양성 대장염 등을 예방해주고 식욕억제 호르몬인 렙틴도 만들어줍니다. 또 pH 수준을 낮춰주고 염증을 줄여주며 칼슘의 흡수를 향상시켜줍니다. 대장에서 쓰이고 남은 단쇄지방산은 혈류, 간 등으로 이동되어 더 많은 효과를 내는데 저항성 전분을 많이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식후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매일 4주 동안 15g에서 30g의 저항성 전분을 섭취했더니 인슐린 감수성이 최대 50%까지 개선된 것이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혈당 걱정이 없으신 분이 감자를 드실 때는 찜기에 찌거나 굽는 방법으로 드셔도 되는데요.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 분은 압력솥에 쪄서 밤새 냉장 보관 후에 드셔야 좋은 것이지요. 감자를 식혔다 먹는 것이 번거롭다면 감자 전분을 요거트나 요리에 뿌려 먹으면 간편하게 저항성 전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설탕이나 과당 같은 화학 구조가 간단한 단순 탄수화물은 쉽게 흡수되어 혈당을 확 올린 다음 쉽게 꺼져버리는 혈당 스파이크 위험이 있지만 감자에 있는 저항성 전분은 소화 흡수 속도를 지연시켜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혈당 관리뿐 아니라 소화가 더뎌져 포만감을 오래 느끼며 더 오래 배고파하지 않도록 도와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대장 내의 유익균이 잘 자라게 하므로 대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속쓰림이 있으신 분, 평소 위산 과다 분비로 생긴 위의 염증이나 위궤양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도 감자는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음식입니다. 감자에는 아트로핀 성분이 들어있어 속쓰림과 위통 완화에 탁월해 천연 제산제라고도 불리며 감자 속 퀘르세틴 성분은 고도의 항염증 작용을 하며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감자의 콜린은 만성 염증을 완화하고 기억력 향상에 아주 좋으며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돕습니다. 감자의 뛰어난 항염증 작용은 위염뿐 아니라 식도염, 관절염, 대장염 등 모든 염증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 연구팀에 의하면 감자에는 독특한 화합물이 있는데 이것이 위궤양과 속쓰림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항생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생감자즙이 위장 질환과 염증에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생감자즙이 위산 역류를 억제하고 위 불쾌감과 채기, 위경련 그리고 위궤양의 출혈을 막아주고 위에 난 상처의 염증을 줄이는데 뛰어나다고 합니다. 아침 공복에 생감자를 깨끗이 씻은 후 감자싹을 제거하고 감자 껍질째 강판이나 녹즙기로 갈아서 먹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먹으며 식이요법을 했더니 결과는 아침 공복 식이요법 일주일 만에 몸이 달라지고 2주 식이요법에서는 좋아지는 것이 확연히 느껴졌다고 합니다. 감자즙은 맛이 썩 좋지 않아서 마시기가 곤혹스럽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감자 한 개와 사과 반쪽을 함께 갈아서 마시거나 꿀을 첨가해서 마시거나 요구르트와 섞어 마시는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드시면 됩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은 생감자즙에 있는 전분을 먹어도 되나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생감자에 있는 전분은 약 72%가 저항성 전분으로 혈당을 올리지 않고 위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체질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으니 처음에는 감자 반 개만 드셔보시고 괜찮으면 꾸준히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생감자즙 복용법으로는 아침 식전 공복이나 식사와 식사 사이 공복에 드시면 효과가 좋으며 이렇게 하루에 2번 드시면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생감자를 드실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생감자를 갈아 놓으면 금방 갈변되고 산화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갈아 드셔야 합니다. 생감자에는 렉틴과 트립신 억제제와 같은 항영양소가 들어있는데 렉틴은 영양분의 흡수를 방해하고 트립신 억제제는 트립신의 활성을 방해해 단백질의 소화 흡수를 억제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이것저것 잘 챙겨 드셔서 영양 밸런스가 잘 맞으시는 분은 괜찮지만 철분 결핍이나 근육 손실이 염려되시는 분은 생감자는 다른 음식과 같이 드시지 말고 감자즙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싹이 나거나 빛이 푸르게 변한 감자는 솔라닌과 차코닌이라는 독성이 강한 식중독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으므로 생감자를 드실 때는 감자싹을 반드시 제거하고 드시고 녹색으로 변한 감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감자를 처음 드시는 분은 갑자기 많은 저항성 전분을 섭취하게 됨으로 인한 가스나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가 저항성 전분을 발효시킬 때 결장에서 가스가 생성되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조금만 드셔보시고 팽만감이 발생하지 않으면 조금씩 양을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부은 얼굴, 감자가 도움되는 이유는 아침에 일어나면 유독 얼굴이나 몸이 잘 붓는 분도 계시고 전날 짠 야식을 먹고 잤다면 아침에 얼굴이 부을 수 있습니다. 감자에는 다른 채소나 식품에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100g당 410mg에서 485mg의 높은 함량의 칼륨이 들어있어 몸속 짠 성분인 나트륨을 빨리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어 부종 완화와 혈압 조절에도 좋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 닭볶음탕 등 짠 음식에 감자를 넣어주면 맛도 좋아지고 감자의 칼륨 성분이 음식의 소금과 같은 짠 성분을 소변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몸에 쌓이는 것을 방지해 주어 맛과 건강까지 잡아 일거양득이 되는 것이죠. 감자 보관하기. 감자는 햇빛을 맞으면 녹색으로 변하고 솔라닌 성분이 늘어나며 스스로 싹을 틔워 번식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감자를 보관할 때는 햇빛을 차단시켜 싹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박스에 구멍을 여러 군데 뚫고 하나하나 신문지에 감싸서 시원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고 사과 한 개를 넣어주면 사과의 에틸렌 가스가 감자 싹의 발화를 막아서 오래 보관이 가능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추천하는 저장 온도는 3.3도에서 4.3도인데 가정에서 이 온도를 맞추는 게 사실상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집에 시원한 곳이 없어 냉장 보관을 해야 하면 신문지로 감싼 감자를 다시 비닐봉지 같은 데 담아서 냉장고 온도 변화가 적고 너무 차갑지 않은 신선칸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닐봉지는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살짝만 묶어야 합니다. 냉장 보관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너무 차가운 온도의 냉장고에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감자의 전분이 환원당으로 변하는데 이 환원당은 감자를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하면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발암물질이 상온 보관한 감자보다 17배 더 많이 생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냉장 보관 감자는 고온에 튀기는 방법보다는 가급적이면 쪄서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습관을 기르셔야 건강 수명을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